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하는데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중 하나가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아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잃는 거는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은 어려운 거죠. 잘 못해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건 이제 집에서 부모님한테나 기대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외의 세상에서는 기대해서도 안 되고 기대해봐야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특히 직장 생활이라는 건 아주 냉혹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하고 인정받는 건 다른 일이에요. 나는 회사를 좋아하는데 회사가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인정해 주지도 않고 좋아해 주지도 않지? 회의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느끼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일을 잘 못해서 그러는 걸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하고 잘하는 거는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동일한 에너지를 쏟고도 인정받는 사람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오늘은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요령이 없어서 힘들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 잘하는 꿀팁을 몇 가지 함께 훈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는데 인정 못 받는 사람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의 처음과 끝이 타이밍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모두 협업을 하는 관계니까. 한마디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무능하다고 느껴요. 내가 일하는데 정보가 원활하게 교류되지 않으면 좀 걸리적거린다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타이밍을 몰라서 생긴 대표적인 예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보고 타이밍이에요. 언제 내 직장 상사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아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 그걸 모르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으로 나뉩니다. 보고는 언제 해야 될까요? 일단 시작하면서. 이 단계는 지시받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중요한 거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체크가 다 끝나야 돼요. 그게 바로 제대로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지시받고 1시간 있다가 와서 그런데요 팀장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이렇게 나중에 묻거나 또 저쪽에 갔다가 조금 있다 와서 죄송한데요 팀장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 미팅은 어디로 모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 이미 타이밍 놓친 거죠. 그럼 팀장이 짜증나죠 당연히. 자꾸 방해하잖아요. 그런데 묻는 나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꼼꼼하게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왜 짜증이지? 이런 거 대답해 주는 게 귀찮으면 왜 팀장을 하냐? 팀장이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단 말이에요. 팀장이 이상한 거 아니라 보고하는 사람이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가장 쉬운 방법, 지시 받을 때 그때 육하 원칙을 매보하면서 거기에 빠진 게 있는지 그 자리에서 물어봐야 돼요. 누락되는 거 없이. 이게 타이밍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 타이밍은 중간 점검이에요. 월요일에 지시받은 내용을 금요일에 보고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언제 중간 점검 타이밍일까요? 화요일 오후나 수요일 오전쯤이 되겠죠. 내년도 상반기 신규 사업 추진 계획서 뭐 이런 보고서를 쓴다고 치자고요. 목차는 이렇게, 주요 안건은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시한 사람이 이렇게 방대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어필할 아이템 이거 하나만 집중해서 보고합시다. 사실 정확한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 이사님 싫어하시니까 초안은 이렇게 가죠. 이렇게 윗사람이 지시했어요. 그러면 원래 내가 생각했던 거랑 방향이 상당 부분 달라졌죠?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라고 해서 수정해서 집중하면 결과물이 지시한 직장 상사의 의도에 근접해 있겠죠. 그래서 중간 보고가 중요해요. 지시한 사람의 의도에 맞춰서 내가 완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아무리 나 혼자 뭐 열심히 했고 정말 진짜 좋은 보고서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지시한 사람 의도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인정받긴 틀린 거예요. 마지막 타임이 뭘까요? 당연히 데드라인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싶고 근데 시간은 막 없어요. 그래서 팀장한테 가가지고 죄송한데 팀장님 하루만 시간을 더 주시면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될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팀장이 이 친구 정말 욕심도 많고 열의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착각이에요. 마감을 지키지 못하는 게 최악입니다. 차라리 마감을 지키고 보고를 한 다음에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더 욕심나는데 이거 보완할까요 팀장님?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낫죠. 더욱 최악은 마감일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직장 상사가 찾을 때까지 그냥 뭉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어떻게 됐나, 김대리? 김 과장, 그거 오늘 보기로 하지 않았어? 이렇게 재촉당하면, 아, 그거요.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진짜 윗사람 속 터지는 거죠. 거의 다 됐다는데 가지고 오지도 않아. 결국 데드라인을 넘겨. 퇴근도 안 하면서 데드라인도 못 지켜. 그러면 그동안 잘했던 직원도 신뢰를 잃는 거예요. 데드라인을 못 지키는 사람의 가장 큰 요인은 우선순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쉬운 일부터 하거나 급한 일부터 그냥 하는 습관이 있다면 중요한 일에 데드라인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데드라인에 아주 민감해지려면 내가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지? 아침마다 체크리스트 만드는 거예요. 우선순위 3개씩. 그 루틴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습관이 나한테 붙을 수 있고 결국 데드라인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예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무능해 보입니다. 자신감 없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굉장히 꺼려해요. 회의 시간에도 질문하는 사람들은 관심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기 쉽죠. 아예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아, 이거 질문하면 그런 것도 모른다고 하지 않을까?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하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거나 에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뭔가 지시해도 네, 대답만 하지 그 일을 정확히 잘 해내기 위한 질문에 취약한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일에 구멍이 나게 돼 있어요. 내 수명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이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그걸 꺼리니까 어딘가는 허술해지겠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두 번째, 피드백에 대단히 약해요. 피드백을 잘 받는 사람은요, 점점 성장합니다. 내가 컨퍼런스에서 발표했어요. 처음이라 너무 떨렸어요. 다들 어떻게 들었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내가 정말 잘한 건지. 그래서 물어보고 아, 어떤 점을 고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의견을 듣고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나이스하게 자기 잘못된 부분을 받아들이고 아, 이거 수정해야지.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고쳐봐야지. 이런 사람은 더 성장하고 유능해지겠죠. 그런데 싫은 소리를 유난히 힘들어해서 내용이 좀 빈약하더라. 이런 피드백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그게 준비 시간이 너무 부족했잖아요. 막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얼굴 빨개지면서 이렇게 변명한다. 그럼 다음부터 선배들은 피드백 안 하겠죠. 뭐하러 얼굴 빨개지고 불쾌한 표정 짓는 후배를 위해서 피드백을 해주겠어요.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후배들한테 피드백을 잘 받아야 돼요. 그게 리더로서의 자신감이죠. 피드백을 잘 받는 리더들은 후배들한테 막 자연스럽게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줘야 김 대리가 아니면 김 과장이 그 프로젝트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자청해서 피드백을 받는 방법이에요. 지금보다 우리 팀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해나가려면 리더로서 내가 바꿔야 될 점 한 가지만 말해준다면 어떤 걸까? 이런 피드백을 구하는 리더가 어떻게 유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피드백에 욕심을 내십시오. 세 번째, 애매한 커뮤니케이션 습관이에요. 이건 업무 실적과 관계없이 무능해 보이는 최고의 원인입니다.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하면서도 애매하게 말하는 습관이 붙어 있다면 그냥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직급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교육시키는 거죠. 누가 질문하거나 말하면 글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럴걸요? 막 이런 거. 말 뒤끝을 막 흐리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 즉시 고치셔야 합니다. 일 잘하는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무능해 보이니까요. 또는 누가 확인하는데 김대리 신상품 입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김대리가 담당자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렇겠죠? 이렇게 대답하거나 maybe? 막 이렇게 대답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이에요. 아주 나쁜 습관. 아주 무능한 습관. 다른 팀에서 정리해서 넘겨달라는 자료가 있었어요. 급하니까 자꾸 재촉해요. 그러면 6시까지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걸. 거의 다 됐어요. 얼추 끝나고 있어요. 대충 6시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무시당하기 딱 알맞은 습관이에요.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내 말 습관이 결국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된다는 점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